코로나19 확산세가 이대로라면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2주 후에도 미용실 영업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금 추세면 10일로 예정된 영업 재개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영업이 중단된 이 미용실과 네일샵 등 서비스 업종을 위해 그레이존이라도 오는 12일부터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환자가 다시 800명대로 늘어나며 지난 주말 사흘 동안에만 신규 환자가 2,200명에 달하자 시 당국이 초비상으로 경계하는 겁니다. 변이 감염자는 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신규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72%까지 상승했습니다. 6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은 66%, 필 지역은 58%이며 이외 피터보로가 85%, 페리사운드와 더럼, 심코 무스코카도 70%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변이로 인해 전국의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이번 주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온주에선 닷새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어제 확진율은 6.1%로 지난 1월 19일 이후 최악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퀘벡주에서도 하루 환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각 주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접종 속도가 코로나 확산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 간 접촉 빈도가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경우엔 일일 환자가 1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온주는 색깔별 안전 권고안을 대폭 완화했고 BC주도 연이어 봉쇄 명령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온타리오주 조지나 심코호수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한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59세 주수진 씨입니다. 숨진 주 씨는 2018년 2월 노스욕의 영가 핀치 애비뉴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9일 정오 레이크 드라이브 놀스 선착장 인근 심코호수에서 발견됐으며 방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주 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알거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욕지역 경찰에 따르면 숨진 주 씨는 한국 국적으로 실종 당시 옥빌에 거주했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김수연이나 김수현, 주보경 등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여름 시신 발견 이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신원 파악이 어렵다며 숨진 주 씨가 걸고 있던 귀걸이와 옷가지 등을 지난해 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놀스 밴쿠버에 있는 림밸리 지역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 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토요일 낮 1시 40분쯤 림밸리 도서관과 몰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2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교사와 3 자녀를 둔 싱글맘, 시니어 등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인 28세 야닉 벤다오고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자해를 시도해 수술을 받았으며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벤디오고는 앞서 퀘벡주 몬트리올 인근에서 오랫동안 권투를 배웠으며 2018년에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조용한 곳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다며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모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피해 여성을 애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꽃과 쪽지가 가득 놓였고 정치인들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한편 일요일 새벽 2시쯤 켈로나 포스텔 레이크 로드 인근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터져 10대 2명과 성인 남성 3명이 부상했으며 남성 1명이 붙잡혔습니다. 코로나19의 변이까지 더해지면 확산세가 무서운데
백신 접종 예약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존토리 토론토 시장은 오늘도 수천여 명의 시니어 접종이 가능하다며 해당 연령층은 바로 예약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온주 일부 지역에선 70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와 필, 욕지역과 해밀턴 이외에 오타와 등 10개 지역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크리스틴 엘리엇 온주보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직접 맞기도 했습니다. 토론토에선 대규모 접종소 2곳이 추가됐습니다. 놀수역 처치 애비뉴에 있는 미첼필드 아레나와 스카보로의 말번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아침 11시부터 시니어에게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욕지역에 있는 원더랜드에서도 오늘부터 드라이브스루 접종을 개시 400여 명이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전국 백신 접종은 총 520만 3천여 회분이 이루어져 인구 대비 접종률 11.94%로 기록됐습니다. 온주 접종률은 11.7%, 알버타주 11.3%,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10.7%입니다. 한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가 지난 9일부터 편의점과 식품점,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했으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립접종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오늘 위원회는 안전 문제를 들어 55세 미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캐나다 전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청학 광장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아트갤러리아 광장에 모인 천여 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 맞서야 한다며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캐나다에서도 심각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았다며 말로만 다민족주의를 외치지 말고 이 사회에 깊숙이 박혀있는 구조적 인종차별과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안 수사 대신 범죄화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차별 관련 규제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온주 마캄에선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아시아계 여성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보건당국이 확진자 여럿이 나온 학교 3곳에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 중 놀수역 동북쪽에 있는 브라이언 공립학교에선 학생 7명과 교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남쪽 빅토리아 빌리지 공립학교에선 학생 6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또 스카보로에 위치한 세인트 도미닉 사비오 카톨릭 학교에서도 학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 휴교됐으며 앞서 세인트 찰스 가니의 카톨릭 학교와 Our Lady of Victory 카톨릭 학교 2곳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도 등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확인된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역학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택시장이 2분기 연속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가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상태와 가격 인상의 가속도, 고평가와 과잉 공급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는 고평가와 과열 부문에서 주황색 경고 등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토론토와 오타와, 해밀턴과 헬리팩스, 몽튼 지역은 고위험군인 빨간색을 받았는데 이들은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가속도에서 높은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외에 밴쿠버 몬트리올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중간 수준의 취약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의 관할이라며 온타리오와 알버타, 사스카추완주 정부가 공동으로 낸 위헌 심사에서 6대3으로 연방의 탄소세 부과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면 캐나다 전국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최소한의 가격을 부과할 헌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탄소 가격제가 기후변화 해결의 필수적 요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연방자유당 정부가 파리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 내에서 각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세계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